네, 베트남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이상호의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게 맨발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제 뒤로 이렇게 크로마키를 통해서 보여지는 용다리 밤 야경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크로마키 천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맨발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앞으로는 주택가 좀 허름한 동네인데요. 주택가의 초록색 그리고 닭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차 생방송 과정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누추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앞으로 3주 이상 안정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송시설 스튜디오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언론은 현장을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공만 쫓아가는 축구는 월드컵 못 나가잖아요. 저희 언론은 그런 걸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시대정신의 흐름을 쫓아가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사랑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팽목항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팽목항이라고 하는 현장은 인류의 인간애를 실현해야 되는, 그리고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해야 되는 뉴스의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팽목항 싸움을 통해서 촛불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 인간, 자본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대정신을 조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팽목항으로 향하는 길을 피해서 국민을 공격했던 언론들이 마치 자기들 촛불의 승자인 양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저희 고발뉴스와 같은 매체를 구독해 주십시오. 적폐 언론들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 댓글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 뵙는데 보지 않으면 됩니다. 언론은 그 신문을 보지 않는 순간 거대한 지물포, 썩어 들어가는 종이로 가득 찬 지물포가 되는 것입니다. 적폐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순간 거대한 창고 안에 고철이 된 중계 장비와 중계차로 가득한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고발뉴스 뉴스방 구독 중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종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사카사카. 앞으로 저희가 많은 생방송, 재미있는 생방송을 여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15만 2,320명, 15만 2천 구독자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작은 언론들을 지원하고 구독해 주시면 그 언론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됩니다. 항상 주류는 주류로 남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매체가 여러분을 대변하는 주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 저자 홍준표가 당랑의 꿈이라는 책을 썼대요. 책 선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어긋나서 반대로 가는 대표적인 동물이 당랑, 사마귀 아닙니까? 당랑 거철, 어마어마하게 큰 바퀴로 굴러가는 시대정신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상징적인 사마귀의 고사가 있잖아요. 당랑 거철. 자기가 시대를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요. 왜? 언론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투영하지 않으니까. 그 바람에 민주당 37.8%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는 리얼미터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곳 베트남 다낭에도 도착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권 초반에 60%를 육박했지만 점차 개혁이 국회 자한당의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민주당 또 이러냐? 물론 민주당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없는 한계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한당 10% 후반대에서 2배 가까이, 30% 가까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홍준표와 같은 시대정신을 반대하고 냉전의 대결의 시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당랑을 자처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시대를 현장에서 막기 위해서 저희 뉴스방에 현장 취재본부를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북미 회담 피하려다가 김정은 답방 만날라.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당
당랑 사마귀 입장에서는 저기서 그야말로 기세 좋게 밀려드는 마차 부대가 마치 자신의 행진을 방해하는 요소인 양 느껴지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모르니까. 그래서 북미 회담 정해진 걸 두고 왜 우리 전당대회 날짜로 맞췄느냐라며 반미성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있다. 그래서 날짜를 뒤로 연기해 볼까 하니까 김정은 답방 시즌이랑 또 겹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대 정신의 도도한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퀴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밟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짓된 언론과 정치 공세에 속지 말고 도도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평화, 공존, 인간만 보자는 것이 바로 제2차 북미회담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중국이 사실 마음이 급했어요. 장기 집권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신 집권 체제를 갖췄잖아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라는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최저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의 부패라든가 일당 체제의 비민주성 같은 것을 덮을 수가 있었는데 경제가 성장을 멈췄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끓고 일어나겠죠. 경기가 둔화되니까 파업이 속출되는데 겉으로는 노동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보다 깊은 사회 불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식을 시진핑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잡힌 발목을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태까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장의 규제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양보를 하고 이번 베트남에서 만나고 싶었어. 지 주석은. 왜? 북한이랑 미국이랑 베트남에서 협상을 하는데 자기가 끼어들고 싶은 거야. 내 북한에 애들 내가 잘 데리고 있어서 아는데 이거 내가 잘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응하게 할 테니까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우리 경제 현안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풀자. 이런 식으로 지렛대로 삼고 싶었던 거죠. 베트남 북미 회담을.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을 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되고 나아가서 중국이랑 경제 현안은 여기에 자기들이 끼워서 한꺼번에 서둘러서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북한이랑 한국이랑 3자 간에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 중국 너 저리 가. 이거 별도 처리할 거야 너는. 너 기다려. 여기서 애 회초리 때리고 있는데 저도 잘못했어요. 지금 맞을게요. 하면 덜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너 됐어. 교무실 기다려.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저는 4자 회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3자 간의 회담도 충분히 의미 있다. 청와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하고 살릴 것이다. 라며 저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결국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북미 회담에 얹혀가려고 했어. 그런데 트럼프가 시진핑 이달에 안 만나 너 따로 교무실로 와 이렇게 까버린 거죠. 중국이 까인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취지로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저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도 또 한국 언론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기업과 언론 사이에서 마담뚜 역할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특히 조선일보와의 거래가 많았죠. 재벌 입장에서는 조선일보가 제일 큰 고객이니까.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이 박수환 대표의 29,000건에 달하는 문자를 입수해서 계속 찔끔찔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닷컴 부장한테 국장님 어제 저녁에 1천자로 원고를 줄여서 올렸습니다. 외부 기고를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재계의 부탁을 받고. 그러니까 돈으로 김영 칼럼도 사고 판다라고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국장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일상적인 거래인 거죠. 다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주필한테 대우 기사 막 빼라 했습니다. 서문이 망곡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명천지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언론 권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대우 기사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작은 이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자들이 언론을 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론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문에선 줄이라고 했고요. 사회면 톱을 일단 2단 크기로 줄였습니다. 기사 신문에선 줄이라고 그랬고 톱에서 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잘 결제해서 알아서 챙겨 주이소 이런 뒷거래가 딱 빼박으로 잡힌 거죠. 그런데 보도 안 해. 조선일보가 관련되면 대형 언론사와 관련되면 자기들끼리 짬짬입니다. 보도 안 해요. 저희 고발뉴스가 현장에서 중계해드렸던 조선일보의 의정부 불법 호화 분묘, 의정부 시에서 분명히 계고장 내려갔고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말고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그들이 신문, 방송 팔아먹기 위한 술책,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겠는 거야. 조선일보 노조에서 일어났어. 아무리 우리가 월급 받고 방시일가의 하우스페이퍼, 가족신문에 글 쓰는 기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자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징계위를 열어야 된다. 기사, 인사, 청탁,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조선일보 노조에서 요구하고 나섰어요. 저희는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JTBC 뉴스룸인데요. 역시 손석희의 힘입니다. 6.22%. 어마어마하네요. 네, 큐시트를 보니까 트럼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걱 KBS보다 2배 이상 많아요. 트럼프가 26일 베트남 도착한다. 27, 8일을 하려면 전날 오는 것이죠. 김정은의 국빈 방문이 변수다 하는데 김정은은 당초 26일로 오는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25일 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69년 당시에 그러니까 70년으로 따지면 벌써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베트남 전쟁 중에 와서 도와주겠다 라면서 호치민의 손을 잡았던 그런 혈맹의 역사가 있어요. 50년이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50년을 기념해서 하루 정도 더 먼저 와서 베트남 정부와 공식 행사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왜 다낭이냐? 미국이 선호하느냐? 저희가 다 전해드리고 있고 북한은 왜 하노이를 선호하느냐? 그런 내용. 평양 담판 이틀째인데 비건이 이르면 내일 서울에 온다. 베트남서 종정선언 가능성이 있느냐? 당사국들 움직임 보니까 중국은 이미 까였고 한국 남았는데 종전선언은 이미 1차 북미 회담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인 경제적 거래 플러스 알파를 놓고談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미 베트남에서 1박 2일 제외하는데 싱가포르와 다른 점은 상당히 다르다. 이번에는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경제적인 성과를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빨리 가는 북미 시계 여태까지는 느리다고 계속 비난을 했는데 이제 막 북미 간의 화해 시계가 빨리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당이 사회주의 열차를 세우자 다시 빨갱이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북풍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황교안은 운동권들이 청와대 장악하고 있다. 색깔론 나왔습니다. 김진태 사회주의 가는 열차 주사파 정권을 그대로 보고 있냐 빨갱이를 잡아라. 그런데 나경원 나모 대표도 신북풍으로 재미 본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지금 저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풍 어떤 건지 잠깐만 보시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안기부의 대선 개입 전략은 먼저 국내에선 공기업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거두고 일련의 부품 공작을 벌여나가는 한편 투표일에 임박해서는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통한 국지전을 일으켜 극도의 긴장감을 조장해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극적인 역전승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네, 저게 북풍입니다. 돈 주고 불안과 긴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한테 총을 쏴달라고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도하고 트위터에서 링크를 걸었다는 이유로 또 저를 검찰에서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는데 못 받았어요. 예, 예, 예. 다름 아니라 네네. 작년에 네. 명예훼손으로 네. 그 장기정 씨가 고발 당한 거 아시죠? 고발을 저한테 본인이 하셨나요? 고발을 당한 거죠. 제가요? 예, 예.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 총풍 사건 트위터에 글 올리면서 네. 뭐 안기부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언급하니까 이제 네. 그 단체에서 이제 고발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장기정 씨가 예. 자기 명예가 훼손된 사안인가요? 아니 그 사람 명예는 아니죠. 그 어차피 그런데요? 그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 고발한 거니까. 제가 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예. 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럼 그 예.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지금은 저기 출석하기 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기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건.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불려가서 예. 또 자기 좀 취재 일정도 있고 한데 예, 예. 검찰 불려가서 하루를 저희가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검찰 쪽에서 판단해 주시고 저한테 제가 있으면 네. 그걸로 기소해 주세요. 네, 이런 게 북풍이고 북풍에 따른 공작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자한당 저들의 신북풍 정치공세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물론 속을 분 안 계시겠지만요. 네, KBS 시청률 13% 나쁘진 않는데요. 큐시트 보겠습니다. 북미회담으로 시작했네요. 하나, 둘, 셋 꼭지에 불과하네요. 상상력의 부재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막기 위한 의지의 박약인가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망입니다. KBS. 북미 평양에서 이틀째 실무회담을 하고 있다. 비핵화 상응 조치. 비핵화를 할 텐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어떤 속도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입각해서 상응 조치가 달라지겠죠. 메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조율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양자가 버텀라인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뭔가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 조선일보가 1박 2일 만에 서울로 내려왔다. 비건이 그런 오보를 써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비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 비건이 늦게 올수록 좋습니다. 하노이와 참매 1호 북한이 정상 국가로서 해외 외교 무대에 짠 하고 나타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중국 전세계 빌려 타고 오고 싶지 않잖아요. 참매 1호라고 하는 장인의 전용기 타고 오고 싶잖아. 그리고 이왕이면 하노이라고 하는 외교 공간이 있는 대사관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잖아. 이게 사실은 북한의 마음인데 다낭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역사적 상징성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화가 빚어졌던 곳에서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다낭이. 미국은 뭐 경호상에도 유리하지만 그런 역사성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냐 다낭이냐 여전히 붙고 있어요. 저희도 불안한데 제 소견으로는 북한이 하노이를 포기하는 대신 더 달라 뭐 이런 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자 종전선언 신중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트럼프가 사자 종전선언을 안 한다. 미국이 중국이랑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번 달에 안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종전선언은 신중하다 못해서 물 건너 간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고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인데 베트남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낮다. 왜 그러냐. 먼저 중국 문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행이 이제 결국은 좌절됐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종전선언은 이미 지난 거야. 북미 1차 회담과 남북 회담으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북한을 개혁개방하느냐의 교환 조건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의 사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전선언에 있어서. 그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치적 쇼의 의미는 있는데 그다지 중국이 필요하지 않아. 만약에 중국과 무역 경제 갈등이 없다면 뭐 쓸 수도 있어. 중국이라고 하는 배우를.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배우를 들여다 쓰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커. 미국 입장에선. 자,
종전 선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음 단계를 확정해서 문을 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제4자는 필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북미 양자가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결국은 그 이후는 경제 개방과 투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이 가야 한다. 그리고 가야 한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공정과 관련해서는 뜻한 걸 다 해왔거든요. 그렇게.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전야제가 도쿄에서 열렸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 기사였어요. 이제 2.8 독립선언은 600명의 유학생들이 식민지 지배국 한복판에서 모인 거야. 독립시켜달라고. 어떠세요? 합방된 지 이미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일본까지 갔으면 유학생들은 기득권층이야. 그런데 그들이 600명이라고 하는 시대, SNS도 없는 시대에 다 사발 통문 돌렸을 거 아니에요. 삐삐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600명이 모였어. IMCA에. 그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지식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운동이거든요. 민중혁명이라고 지금 우리가 승격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양반들과 지배계층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냥 순수 민중운동이었는데 동경 한복판에서 유학생, 기득권층의 자제들 600명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했다 하는 것은 머리를 깨친 자들이 와서 보니까 알겠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걸기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지식인들이 빛나는 결단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은 나아가서 3.1운동의 모태가 되고 멀리는 임시정부의 동량, 기둥이 되지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시청료를 갖다 바치고 있는 KBS에서 달랑 3줄을 썼다. 물론 전야제입니다만 오늘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하는지. 그런데 너무나 박하다. 다큐멘터리도 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가 정상화되는 2019년을 맞는 2월 8일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KBS의 보도 형색이 좀 달리 마음을 깨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SBS인데요. 5.1 상업방송 SBS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 둘, 셋, 넷. KBS보다 그나마 한 꼭지 많잖아요. 잠시 꼭지라는 말은 언론에서 리포트의 개수를 셀 때 쓰는 말이거든요. 꼭지. 예쁘지 않습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지가 뭐냐 이렇게 댓글에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리포트의 개수를 세는 방송가의 전문 용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상 어휘입니다. 자, KBS보다 한 꼭지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KBS. 하나, 둘, 셋, 넷. 보니까 평양 간 비건 끝장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온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쯤이면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접점을 찾고 있는데 이미 수는 나와 있다. 미세 조정이다. 플러스 알파. 폼페이오가 비핵화 이행에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버텀라인이 확보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판에서 자기가 본전을 딴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몫은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외곽에서 때리면서 더 세게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력 후보지 다낭 회담 준비 묻자 그건 묻지 마세요. 이거 제가 재밌게 봤어요. 저희가 벌써 2주 가까이 됐는데 오자마자 회담장과 두 정상의 숙소로 거론되는 현지 호텔들을 점검해 드렸잖아요. 특히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런데 원래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막아서요. 미리 예약된 손님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여기는. 그래서 바로 옆에 예약 부스가 있어요. 저희 예약하고 들어가서 그림이나 찍어 오려고 그랬더니 최소 45,0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예약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원래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마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살렸어.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오보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뭔가 이렇게 세게 자기가 취재한 것 이상 부풀려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죠.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 주시하겠습니다. 기자 이름은 임상범 기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익태 친일 음악가로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친일 음악가야.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100년 임시정부 3.1운동 100년을 맞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 100년을 맞는 행사장에서 친일파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야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치 활동도 했대. 친나치 활동도. 이쯤 되면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치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친일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치가 딱 들어오니까 확 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실제 지난달 30일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가 출범을 했대요. 그런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에서 애국가, 안익태 애국가를 거부했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혁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자한당. 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애국가와 함께 혁파하자. 친일 잔존 세력은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가 하면 MBC 뉴스데스크 3.9. 애를 써도 안 되네요. 큐시트를 보면 하나, 둘, 셋, 네 꼭지 이 정도. 나름 애는 썼습니다. 내일도 평양에 있을 비건. 이건 맞았어요. 조선일보는 오보했는데 영변 핵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밀당을 벌이고 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방북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MBC는 취재를 좀 했어요. 영변 핵시설의 처리 방향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료가 있어.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과거 핵과 미래 핵이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핵이 있고 이렇게 영변 핵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들 핵 시설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미래 핵을 없애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조율이 되고 있을 텐데 요걸 가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그리고 에스크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항목이 충족되면 일정 금액을 북한이 뺏어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런 에스크로 방식으로 갈 건데 어떻게 영변 핵시설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가 하면은 더 오래 만나는 두 정상 4시간에서 이틀 만난다. 이번에는 장소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유력도시 다낭. 지금은 또 MBC 이호찬이 왔어. 이호찬은 노조에서 민실이 간사를 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던 친구인데 지금 다낭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은 신북풍. 황당한 음모로 여러분 웃으시라고 하나 여기 뒤에다가 당랑 거철당의 잡소리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면 첨단 건축 공법으로 3개월 내에 이렇게 의젓한 공립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레고 방식이래요. 모듈로 공법인데 사립유치원 폐원하면은 당장 이거를 지어야 되는데 못 지으니까 그거를 노리고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립유치원들이. 그래서 장난감 레고의 조립 방식과 같은 이 모듈로 공법을 착안해냈어.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어. 자, 우리 이렇게 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법대로 처리해. 5층짜리 건물인데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준공했대요. 새집 준공도 없어. 그러면 병설 유치원 설립 불가능한 경우에 이 공법으로 병설 유치원 말고 단설로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거를 사회주의적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겠죠. 베트남 다낭에서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